자, 첫 번째. 자, 시너지 창출가. 우리 순서대로 좀 봤으면 합니다. 자, 시너지 창출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하죠. 뭐 직관적으로 보면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. 그죠? 그럼 그냥 시너지에 중시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겠죠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어들.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나온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게 뭐냐면 계통 간, 구성원 간.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는데 어쨌든 간에 나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극대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, 여러분들. 다른 키워드들은 일반적 키워드이거나 사실 대코성이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.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죠. 그래서 뭐 저는 구성원 간에 뭔가 만드는 걸 중시합니다. 저는 극대화를 합니다. 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거 이제 저는 그런 역량이 있고요. 저는 그런 가치관을 중시합니다라고 하려면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. 그 해석이 바로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. 총 세 가지가 시너지 창출가에서 우리가 속아낼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계통 간, 구성원 간. 즉 시너지를 내는데 다른 구성원들 간의 그런 협력 구조를 통해서 존경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? 능동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상호 보완이 뭘까요?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거, 힘든 것을 내가 먼저 찾아서 도와주는 그 자세.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계통, 구성원, 존경, 협력 다 설명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오케이. 이 시너지 창출가의 핵심 중 하나를 설명을 하려면 내가 상호 보완,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든 점,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잘 되고 있는 거는 도와주기 쉽습니다. 능동적으로 힘든 점, 능동적으로 잘 안 되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극대화란 무엇일까? 극대화. 여러분들 뭔가 목표나 결과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강조되더라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. 첫 번째, 어쨌든 목표는 주어지면 초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인 겁니다. 의지. 첫 번째 요소. 그런데 그 의지만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목표 수준 자체를 재조정해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시너지 창출가를 요약을 하면 계통 간, 구성원 간, 즉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힘든 점을 능동적으로 주목을 하고요. 그러고서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는 어쨌든 초과 달성하는 것이 기본 애티튜드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예 나한테 주어진 목표치를 최대한 이만큼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최대한 업시키는 거죠. 120%, 125%. 이 재조정을 통해서 완성한다.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과 매칭시키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두 번째 이제 행복의 파트너입니다. 뭐 좋은 내용도 쫙 나와 있죠.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. 프로다운 서비스 정신,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고요. 고객을 가족처럼, 그다음 최상의 행복가치.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. 결국은 농협중앙회가 행복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. 근데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고 고객을 가족처럼 최상의 행복. 뭐 저걸 직접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제가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농협중앙회 지원을 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 CS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. 즉 CS가 고객 만족이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고객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를 직접적으로 역량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. 면접에서 집단 면접에서 보는데 본인이 농협중앙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뭐예요? 저는 CS의 중요성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인지해오고 그 CS를 직접 적용해보자 노력했다. 그게 프로다운 서비스 정신인 거죠. 계속 디벨롭 될 거 아니에요. 자, 고객을 가족처럼이란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. 여기서 나는 누굴까? 고객인 거예요.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 고객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 사람이면 어떨까? 저 사람의 상황에 맞게, 즉 상황에 맞게, 입장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. 오케이,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좋겠죠. 그 최상의 행복까지.
농협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강조하는 행복, 최상 행복, 거의 핵심은 이 단어. 일상에 있다. 일상. 지금 농협중앙회의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막 먼 미래, 막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,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국 고객과 조합원의 행복의 가치 핵심은 지금 현재 라이프 혹은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훨씬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, 즉 일상의 행복에 주목하는 거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.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, 최고의 전문가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코멘트가 있습니다. 최고의 전문가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. 꾸준한 자기 개발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. 와우. 사실 이 문구에서 제일 큰 핵심은 꾸준한 자기 개발에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지. 꾸준한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게 될까라는 거죠. 우리 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볼게요. 상식적으로 보면 꾸준히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. 이거 해야 되는데, 그죠? 그러면 뭐 단점에 주목하는 사람 이렇게 쓰기보다 어떻게? 여러분들 이 단어는 꼭 중앙의 면접 볼 때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역량이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.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객관화는 단점만 객관화하는 게 아니다, 여러분들. 장점도 객관화하는 거예요. 내가 진짜 뭘 잘하지? 내가 뭘 진짜 못하지? 이를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걸 놓고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. 그래서 역량이 객관화하다. 최고의 전문가는 결국 역량을 객관적으로 하는 거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면 있잖아요. 농협중앙회 면접 볼 때 당신이 중시하는 뭔가 직업관, 성격, 스타일이 뭐냐 했을 때 그중 선택지로 사실 제일 1순위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뭔가 한 번 결정한 거 지속시킬 수 있고 꾸준함.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견뎌내는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.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향성, 성격 혹은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도 꽤나 좋겠다. 인재상에 바로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